네, 지난 40년간 그 갈등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40여 년 동안 이렇게 그 갈등 관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나라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드디어 평화 선언에 서명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쉬운 나라 저는 가봤어요. 가보긴 했는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깊은 갈등이 있는 줄 잘 몰랐거든요.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왜 갈등을 겪은 겁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소련령이었어요. 이제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제 분할을 하는데 영토 문제로 그때부터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지대가 이제 고원지대 이제 카라바크 지역인데 이 지역엔 아르메니안 인구들이 많이 살아요. 한 12만 정도 사는데 그 영토를 갖다 아제르바이잔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유권 갈등이 계속 발생을 했고 1차 90년대에 이제 카라바크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는 아르메니아가 이겼어요. 그다음 2차 2020년대에는 카라바크 전쟁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3년에 이제 거의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피니시 터치를 한 거죠. 완전히 드론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겼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 아르만게 주민 12만 명 가운데 10만 명 이상은 아르메니아로 다시 이제 원복을 시켰죠. 지금 2만 명만 남아있고, 이제 이들에 대한 평화협상,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 해서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요번에 협상이 딱 트럼프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좀 위치를 설명, 지도를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이란 위에 아제르바이잔이 있어요. 네.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위에 있고, 아제르바이잔 왼쪽에 저기 있네요. 네. 왼쪽이 이제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왼쪽은 터키. 그렇죠. 이런 구도로 됐는데 일단 그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붙어 있는데 이제 이 두 나라가 그렇게 40여 년 동안 갈등을 했다는 얘기죠. 조금 하시냐면 저 빨간색 저 짙은 저기서 주로 전쟁이 일어났죠. 저기서 1, 2차 90년대, 2020년, 2023년에 저기서 전쟁이 일어났고 결론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이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현재 외교적 현안이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체결된 협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크게 골격이 세 파트예요. 이제 뭐 전쟁이 끝났으니까 합동 평화 선언 및 재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후속 외교 조치, 그게 이제 1번이고요. 이제 평화 협정을 가겠다는 거고, 핵심적인 게 OSCE 민스크 그룹 탈퇴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1차 그 카르바크 전쟁 이후에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공동 의장을 맡아서 이제 평화 협정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뭐 육자에 대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 평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결국에는 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2차 카르바크 전쟁이 2020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 공동 의장국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세국이 주도하다 보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이 각기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휴전이. 그래서 지금처럼 장기화됐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이른바 양자협상, 바이래터럴 어그리먼트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 다 빠져, 내가 해결할 거야 해서 딱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다자주의, 멀티래터럴 그 민스크 그룹의 그 프레임워크를 완전 파기하고 요번에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두 국가 이른바 이 민스크 체제에서 이제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핵심인데 이제 미국의 양자 MOU 체결을 했어요. 이제 철도, 송유관 개발 각종 경제 공약 하면서 안전보장 효과의 중재자를 지금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소됨으로써 이제 저 지역에서의 분쟁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평화협정의 그 중요한 그 핵심 요체가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그 나히체반 자치공화국이 있어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아제르바이잔하고 나히체반 하고 그 사이에 아르메니아가 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영토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요번에 그 나히체반 그 공화국 왼쪽에 있는 조그만 데예요. 거기하고 연결하는 이 도로를 요번에 아마 그 개통하는 것 같아요. 뚫는 것 같아요. 근데 도로를 아르메니아를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되나 봐요. 왜 이 아제르바이잔은 나히체반 이 자치공화국하고 이렇게 도로 연결을 하려고 이렇게 애쓴 겁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저 사진 보여주시면 설명하면 되는데 저게 뭐냐면 저
오른쪽 끝에 바쿠가 보이시죠? 네. 저게 이제 수도고 저 옆에 이제 카스피 해안입니다. 저쪽에서 원유를 뽑아다가 이제 터키나 이제 지중해로 보내야 되는데 저 밑으로 가는 라우트가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프라스페러스 코리도라고 써 있는 데 있죠. 저게 원래 장제주로 회랑이에요. 저기를 통과해서 터키로 나가는 게 가장 경제성이 좋은데 양국이 저렇게 가운데 알메니아가 껴있다 보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저기 마크바우 그 공화국으로 가는데 그 길이 막혀 있죠. 그래서 저게 이제 핵심 이슈였어요. 저게 이제 안 뚫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반대해서 안 뚫려 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과하는 43km밖에 안 돼요. 43km짜리 통로를 개발해서 아르메니아를 하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연결시켜주는 저 회랑을 한 거죠. 저 회랑 원래 이름이 장제주로 회랑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저걸 이름 아예 바꿔버렸어요. 트럼프 회랑으로. 어허.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 트럼프 Rout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의 길로 자기 이름을 그냥 브랜딩을 해버린 겁니다. 장제주로 활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사진 또 하나 보시지만 아시겠지만 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옅은 빨간색 큰 선이 연결되려면 저기 저 밑에 있는 진한 빨간색을 통과해야 돼요. 저게 장제주로 활용했는데 이제 트럼프 회랑으로 바뀐 것이죠. 저길 통과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와 이제 그걸 다 연결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떻게 했지만 기존 노선 저렇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지아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바쿠에서 초록색 선 있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조지아 쪽이다 보니까 러시아의 영향을 받죠. 근데 러시아는 또 자기들만의 또 노선을 만들었어요. 제일 위에 있는 저 파란색 노선입니다. 근데 이 노선 경쟁 중에서 가장 단가가 싸고 경제성이 좋은 게 방금 개통됐던 장제주 트럼프 회랑 밑으로 내려가는 거. 그걸 요번에 완성시킨 겁니다. 경제성 면에서 탁월하고 트럼프 회랑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카스피 원유를 왼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기 이제 카스피 중앙아시아와 연결되는 이른바 트랜스 유라시아 회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없이. 근데 기존의 아르메니아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 회랑을. 왜냐하면 2차 카르반 전쟁에서는 터키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해서 알메니아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 카르바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더블팀에서 나를 갖다가 기도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 회랑을 끝까지 반대했단 말이에요. 회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통로가 이제 미국이 이제 내가 99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하겠다. 내가 개발할 거야. 내 거야. 트럼프가 조만간 컨소시엄을 꾸려서 철도, 송유관 가스 등을 미국을 건설했다 얘기를 하니 이건 미국이 이제 안전보장하는 거예요. 사실상 군인이 이제 투입되는 효과죠. 미국이 투자하니까 미국이 컨소시엄 만들어서 저 철도를 완성하면은 이제 이건 미국 땅이야.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오케이 그럼 내가 양보할 수 있어. 아제르바이잔도 양보할 수 있고 알메니아도 둘 다 양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평화협정이 완성이 된 거죠. 미국이 중재자로 참여해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르메니아는 그동안에는 아르메니아는 그 러시아 이란 편이었어요. 러시아의 영향이 또 셌고 그래서 요번 그 트럼프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르메니아는 유약한 이란과 적대적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 주도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 노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스크 그룹 회담 체제를 이제 회파한 거죠. 다자주의. 그래서 트럼프 경제 유출은 어떤 식으로 했냐? 이게 아르메니아의 관할법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아제르바이잔이 오케이를 한 거야. 왜? 트럼프가 관리하니까 괜찮아. 공정한 브로커니까 트럼프는. 그래서 이거 합의한 거고 양자회담이 어떻게 보면 다자회담보다 실효성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개입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맨날 다자주의 하자, 뭐 미국이 소프트 파워가 붕괴돼서 이제 망할 거다 이런 소리인데 아니죠. 이게 하드 파워를 갖다 트럼프가 실현해서 평화롭게 이제 양국의 갈등을 40년 갈등을 이제 종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회랑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아까 그 지도를 좀 다시 보여주세요. 그 파란색 그 아제르바이잔 이거 말고 이거 보면은 아제르바이잔 파란색하고 왼쪽에 그 나이체반 네. 사실은 이 나이체반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같은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치 공화국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는 일종의 속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아니 저기도 저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도 위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하고 비슷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연결하는 회랑을 만들기를 계속 아제르바이잔은 원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된 건데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 소말릴랜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저 예멘 앞바다에 그 홍해 거기에 그 소말릴란드에다가 우리 저 미군 기지를 만들게 해줘. 그거는 해준다 그랬죠 그쪽에서. 예. 어쨌든 너네 나라를 인정해줄게라는 조건 하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죠. 미군이 주둔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가 거기 저 회랑에 딱 점을 찍어놓은 거죠. 점을 찍어 놓으면은 이란 바로 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감시라 그래야 되니까 관리도 되고. 그렇죠. 자, 근데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 평화 협정을 한 걸 두고 지금 뭐 전 세계 국가들의 그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데 우선 이란이 지금 난리예요. 이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걱정되니까 이제 반대하는 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계획이 이제 공식 이제 브리핑 자료 이란 측에서 나온 얘기는 이 계획이 실행되면 남북 카카스 지역의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 그다음 외부 개입은 영내 안보의 장기적 안정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란의 위협을 받고 있고 트럼프 회랑이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 회랑이 이란 국경선하고 그냥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위에다가 사실상 미군 기지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길이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거는 트럼프 회랑, 그러니까 과거 장개주로 회장을 이란이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파란색 지도 하나만 아무거나 보여주십시오. 그 보이시면 저 바로 밑에 이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란이 저거 빨간색 저걸 통제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했냐? 지난 4월에 이란이 아르메니아 저 지도 띄워주세요. 이란이 지난 4월에 이란이 아르메니아하고 그 공동 군사 작전을 했어요. 저 지역에서 저 회랑 지역에서 공동 이란하고 아르메니아하고 공동 군사 작전을 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지난 2024년에는 IRGC하고 저기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공동 작전을 했어요. 그럼 이란은 양쪽하고 양다리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쪽은 이쪽이랑 군사 작전하고 한쪽은 아제르바이잔하고 카라바크 지역에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아르메니아를 견제하는 양쪽 두 다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쪽이 화합하지 않아야 돼. 장기 분쟁 상태에 빠져야 어허. 저 구장개주로 회랑을 이란이 통치할 수 있다. 이게 핵심 개념이에요. 마치 남과 북이 이 그렇죠. 갈등을 계속해야 계속해야 거기서 이권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그렇죠. 또 바라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걸 계속 양쪽에서 계속 분쟁을 자제하는, 이쪽이 세지면 이쪽 지원하고 이쪽이 세지면 이제 아제르바이잔 지원하고 해서 상시 분쟁 상태로 만들어놔야 저기 장개주로 지금으로 이제 트럼프 회랑으로 바뀌었죠. 그걸 이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그걸 찍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거 아니야. 이거 트럼프 거야. 그래서 트럼프 루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란의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 지정학이 이제 깨져버리면서 이제 큰 난항을 겪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인 성명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아제르바이잔하고 그 아르메니아하고 맺은 그 평화협정 사인한 거가 결국은 그 이란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이란은 지금 고립모형 상태에 차단돼 있어요. 외부 세계랑 이렇게 되면은. 이란은 유럽, 중앙아시아, 흑해, 남코카스 지리 권역에서 완전히 차단돼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 고립된 거예요. 이제 국경 뻗어나갈 수 있는, 과거에는 저기 장개주를 통해서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터키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제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사실상 밀봉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권에서 완전 이탈됐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리 경제학이 지리 정착을 지경학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한테 한 소리 이제 굽신거려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제 막혀 있으니까 그들한테 의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차례 감독님도 이게 지적하셨지만 이란의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이에요. 예. 굉장히 신정체제, 하메네이 신정체제에 부정적이고 반체제적인 성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레짐 체인지의 가장 강력한 그 반대 블록이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터키랑 아제르바이잔한테 이란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제르바이잔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부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정체제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 경제학이 사실상 지리 정치학을 이제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왔고, 이게 왜 좋냐면 이게 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가 좋냐면 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통해서 요번에 12일 전쟁 끝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란이 다시 핵 개발할 것이야, 뭐 다시
뭐 신정 체제가 부흥할 것이야라고 이제 지금 막 자기들끼리 정신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아제르바이잔 트럼프 회랑을 통해서 이란을 이제 견제한다는 후속 조치까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조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꼭 바둑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짓고 그렇죠. 막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그 소말리랜드 거기에 알박기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트럼프 회랑.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아주 이 수싸움이고 결국 이제 철도를 딱 찍은 거죠. 그러니까 예. 바둑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도 난리 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트럼프 회랑으로 러시아는 이제 터키, 아르메니아에서의 영향력이 상실됐고 또 남코카스 산맥 아래 그 영향력도 완전히 쇠퇴했다는 것이죠. 그 기존 러시아는 이제 남코카스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의 루트를 장악해 왔어요. 자, 이제 사진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형성될 경제회랑 루트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워지게 앞으로 될, 저기 밑을 가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크게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크게 저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저 살색으로 된 게 저게 바로 이제 러시아 루트예요. 러시아 루트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회랑을 거쳐는 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중앙 코리도어예요. 가운데 있는 예. 길이요. 예. 저게 카스피해를 거치고 바쿠를 거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회랑 거쳐서 이제 지중해 유럽으로 빠져나가는데 세계 노선 보시면 가장 돈 안 들린 노선이 어디라고 보이십니까? 가운데죠. 가운데죠. 예. 저 밑에는 저 아프리카 밑쪽으로 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바닷길을 통해서 올라가는 바닷길을 거. 통해서.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중앙 코리도어, 중앙 회랑이 7,000km밖에 안 되고 화물 등등하면 10에서 15일 정도 소요돼요. 경제성에서 탑이죠. 그게 이제 트럼프 회랑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노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논하는 노선이고 그러면 유럽이 저기 러시아가 투자한 게 바로 윗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바쿠에서 저 위쪽 살색 노선으로 연결을 시켜야 러시아는 체감성이 나와요. 그리고 저 노선을 통해서 유럽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대체 노선이 저 중앙 코리도어가 생긴 것이죠. 트럼프 회랑을 거치는. 그게 이번 평화협정의 핵심이고 그럼 러시아는 북부 회랑을 통해서 사실상 유럽에 에너지 생명줄을 주고 있었으나 이제 대체 노선이 있으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지렛대나 견제 효과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그 중국도 이제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노선 경쟁인데, 자, 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른바 1대1로 루트라고 해서 빨간색이랑 저 밑에 있는 점선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 두 개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 빨간색 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아시아 무슨 탄 국가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저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쿠에 와서는 트럼프 회랑을 거쳐야 돼요. 그럼 트럼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들어오려면. 그래서 사실상 니케이나 이런 그 일본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평화협정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를 탈취했다. 하이제킹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쓰려면 중앙 코리도어를 쓰려면은 트럼프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 루트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게 12에서 15일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시면 아시겠지만 저 밑에 노선이 이제 대체 노선이에요. 중국에. 저기 점선으로 찍힌 건데 저기에는 한 2만 킬로 정도고 45에서 60일 정도 소요돼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거쳐야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중앙 코리도어에 비해서. 그리고 보시기 알겠지만 저기 소말리아 랜드에 만약에 미 해군기지를 제공해서 이스라엘이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은 또 이스라엘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저길 통과하려면. 저 물동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물동량을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축을 완전 붕괴시킨 거예요. 그 결과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중 전략적 우위 카드를 준 거죠. 이 출발점은 이스라엘이었다는 거. 이런 평화협정 자체도.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당사자가 아르메니아랑 아제르바이잔 트럼프 3자만 부각이 되지만 이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제거함으로써 핵시설을 제거함으로써 이란의 그 시아파 벨트를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2차 효과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요 노선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번에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나라는 아제르바이잔 같아요. 일단 그 나이차간 그 자치공화국하고 연결되면서 터키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 부분을 아제르바이잔은 놓치지 말고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바쿠에서 이제 그 송유관에 물동량을 실어서 트럼프 회랑을 통해서 이제 터키 통해서 이제 지중해로 빠져나가죠. 유럽에 공급되는데 에너지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도 공급할 수 아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아제르바이잔 최신 뉴스인데 8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미 아제르바이잔은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120mm 포탄, 152mm 포탄을 지금 생산한다고 해요. 증설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수물자까지 15일 안에 딱딱 배송시키면은 러시아는 견딜 수가 없죠. 사실상 러시아 죽으락 소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아제르바이잔까지 끼어든 거예요, 이 싸움에. 그러니까 나토가 이제 러시아랑 대척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는 아제르바이잔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군수 공급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뭘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중앙경제회랑 아까 그 가운데 선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좀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군수물자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15일째 오늘인가 내일쯤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 러우 전쟁 관해서 회담을 시작해요. 트럼프가 이제 회담에 임하기 전에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팔다리를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허. 사실상. 그러니까 감독님 말씀하신 게 바둑 경기보다 본다 그러지만 영미시 매체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D 체스, 3차원 체스 경기라고 한답니다. 뭐 체스나 바둑이나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냥 트럼프가 막 막말하는 것 같고 약간 나르시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수가 굉장히 정교해요. 그러니까 몇 수를 내다보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협상하기 전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촉수를 다 잘라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협상 테이블 나와. 장기적으로 네가 러우 전쟁 하면 너한테 계속 불리해. 왜? 아제르바이잔도 가세했거든요. 포탄 같은 거 122mm, 152mm 공급한다고 지금 증설 라인, 그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러시아를 갖다가 예전처럼 이제 말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협상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촉발된 이런 반이란 정책, 그러니까 북중러 중에 가장 약한 고리 이란을 제거하면서 얻은 그 후방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